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꿈꾸는 미래는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수록 그 꿈이 이루어지는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취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먼저 내 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목표가 내 꿈이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청년들은 지식 수준, 학력, 생활 환경 등의 조건이 유사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대상으로 해서 현재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7%의 청년들은 목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60%의 청년들은 목표가 있지만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3%는요,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기 연구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25년간의 이 청년들의 생태를, 청년들의 살아가는 세월들을 쭉 2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25년들의 이 청년들을 살펴봤는데요. 27%의 목표가 없는 청년들은 사회적인 지위는 낮고 그리고 실직이 잦더라라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고요. 60%의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는 중하층, 그러나 삶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특별한 성과가 없다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10%의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들을 살펴보니 예, 사회적인 지위는 중상층이고 끊임없이 지금도 현재까지도 단기 목표를 계속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직업들을 살펴보니까 변호사, 의사 등의 각 계층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3%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죠.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꾼 그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를 바꾸지 않았고요. 자수성가를 해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물이다라고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학력도 동일했고요. 생활 환경도 유사하고 지식 수준도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목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목표가 분명했는지 불분명했는지 혹은 단기 목표인지 장기 목표인지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요. 개인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나는 중상층의 삶을 살고 싶을까? 중하층의 혹은 하층의 내 미래는 잦은 실직을 원할까? 내 미래는 안정적인 삶이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어도 괜찮을까? 혹은 각 계층의 전문가가 되고 싶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제가 김 작가가 나오는 김 작가 TV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봤는데 인터뷰 내용의 주인공은요. 서울 대학생이었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공인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서 그 현재까지 해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7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거였어요. 서울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와, 그것만 해도 '와, 미래가 탄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작가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줄까?"라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저에게 공부는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제 강점, 제 장점이 무엇인지 항상 늘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이 부분으로 제가 미래에 어떤 꿈을 꿀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어떠세요? 공인회계사 정도 되었다고 하면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제 미래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 여전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입니다. 아마 그분은요, 지금 현재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단기적인 목표로 꾸준히 달려가고 있지만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본인의 목표를 찾게 된다면 아마 인생 목표를 바꾸지 않고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목표가 없는가? 그럼 내 25번이 25년 뒤가 혹시 잦은 실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내 모습 괜찮으신가요? 반면요. 목표는 있지만 불문명하십니까? 그럼 내 25년도에 추적한 연구 결과를 살펴봤을 때 중하층의 안정적인 삶, 특별한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괜찮으십니까? 10%의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 중상층의 끊임없는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계층의 전문가 만족하십니까? 3%의 아주 작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요, 인생 목표를 바꾸지 않고 자수성가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지에 따라서 25년 뒤의 내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지금까지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무엇일까?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는 매번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늘상 고민을 해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아, 내가 장기적인 목표,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잘 설정해서 그것을 꾸준히 노력하고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쭉 나아가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25년 뒤에는 어쩜 내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출발해 보죠. 자, 목표 설정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한 사례를 이야기 드려 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 아닌가요? 네, 짐 캐리입니다. 짐 캐리의 비밀을 하나 이야기 드려 볼까 합니다. 짐 캐리는요, 아버지의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본인의 가족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공해서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지수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거예요. 자, 이 백지수표를 나중에 지급해 주는 사람은 어디냐 했더니 영화사였고요. 1,000만 달러라는 금액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백지수표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훌륭하게 한번 성장해 보렴, 열심히 노력해 보렴 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해주셨지만 과연 믿으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짐 캐리는 그것을 전달해 드리고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본인이 열심히 목표를 위해서 연기 연습을 했었고요. 연기 연습을 하는데 빈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1달러짜리 햄버거 하나로 삼시세끼를 나누어 먹기도 했고요. 때에 따라서는 1달러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열정은 무엇이었냐고요? 인생 목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목표, 연기자라는 방향으로 쭉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달려가는 도중에 그중에 마스크라는 영화를
본인이 계약해서 영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차후에 영화를 계약을 할 때 1천만 달러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였냐고요? 아버지께 백지 수표를 적어드린 날짜와 비슷한 날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요. 내가 명확하게 꿈을 꿉니다.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렇게도 좋겠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나는 이런 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기한이 있고 그러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날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목표 설정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지금 한번 고민해 봅니다. 내 장기 목표가 되어도 좋고요. 단기 목표가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 대학에 왜 왔나요? 네. 어쩜 고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대학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단기 목표 중에 하나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이 본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취업 전략 인식이라는 여대생 취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려가는 힘이 중요한데 장기 목표가 아니라고 하면 졸업하는 시점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어느 직무로 도입하고 싶다, 어떤 경력을 쌓고 싶다. 라는 것에 분명한 단기 목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표 설정의 핵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불확실한 꿈을 뚜렷한 목표로 바꾸게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 나 졸업하고 취업은 해야지 라고 하면 이것은 확실한가요? 아니죠. 불확실한 꿈이죠. 그런데 이것을 뚜렷한 목표로 바꿉니다. A 기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앞에 전자보다는 뚜렷해질 수 있을까요? 혹은 A 기업에 들어가서 A 직무를 하겠다. 두 번째 이야기 드렸던 것보다 세 번째 이야기 드린 게 조금 더 뚜렷하실 수 있겠죠. 이것처럼요. 내가 나 그냥 취업하려고요. 졸업하고요. 보다는 졸업 후에 A 기업에 가서 A 직무를 할 겁니다. 라는 것이 조금 더 뚜렷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목표를 그냥 세우는 것은 아니죠. 현재 상황이나 내 특기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직무에 따라서 연관성 있는 목표, 그리고 목표들끼리의 연관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확실한 꿈을 뚜렷한 목표로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현재 상황과 특기에 따라서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쌓고 있는지, 어떠한 지식과 기술은 학교의 전공 과목에 따라서 쌓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전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취미생활 속에서 특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공 속에서도 당연히 특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표 설정의 세 가지 핵심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가장 좋은 목표는 무슨 목표라고요? 장기 목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꿀 수 있는 장기 목표가 최대한 어디까지인지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혹시 10년 뒤, 20년 뒤, 그 이상 30년 뒤, 4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려진다면 그 모습이 본인의 목표 설정의 마지막 최종 그림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저는 60대에 70대의 제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좋습니다. 그려지는 선까지만 그리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연관성이 있는 거, 지금 현재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목표를 설정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바로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지? 내 마음의 중심이죠. 이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학생들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뭐든 좋습니다. 잠시 후에 가치를 한번 열어볼 겁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좋아서 이 일에 대해서 학습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중심 마음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부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이 네 가지 속에서도 아마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겠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의 중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내 비전이 설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가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걔 가족 외에도, 저의 가족 외에도 학습과 열정과 부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지만 학습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내 가족이 중요하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가족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상황이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것에 스스로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서 내가 가는 길에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치를 정하고 나면 그 가치에 맞는 비전이 설정되게 되고요. 그 비전에 따라서 세부적인 목표들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나무의 그림을 가지고 가치, 비전, 목표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나무의 기둥의 아래쪽에 보면 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뿌리를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비전은 그 가치 안에 자라고 있는 내 장기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있는 목표들은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단기 목표 혹은 세부 전략들로 꾸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 트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마인드 맵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 있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요. 네, 맥스웰 리더십의 가치 카드입니다. 살짝 제가 나오지 않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글자를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혹시 보셨습니까? 38가지의 가치 카드가 있습니다. 이 가치 카드들 중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모습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가치관이 무엇일까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요, 모두 다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럼 마지막에 한 가지가 남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대여섯 가지가 남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면 되냐면 우선순위가 1등부터 5등까지 예, 그러니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정하고 정하기 어려운 것은 동등 등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가치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38가지 중에서 최소 한 가지, 최대 5가지 정도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본인의 가치관을 한번 정해 보실까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찾으셨나요? 이렇게 나의 삶의 중심, 내 삶의 가치관을 찾고 나면요. 이 삶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목표를 세분화하셔야 합니다. 장기 목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큰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에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네. 저의 비전과 저의 가치관과 연결되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장기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중기 목표를 작성합니다.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지점의 계획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었고요. 단기 목표는 중기 목표 그리고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들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단기 목표 아래에서는 세부 전략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기간으로 나누는 것을 장기, 중기, 단기라고 이야기했죠.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제일 마지막에 장기 목표로 세우겠습니다라는 결정이 나게 된다면 장기 목표, 구체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큰 계획으로 세우셔야 되겠죠.
A기업에 어떻게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목표 기간을 언제로 정하시겠습니까? 예, 4학년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2월로 정하셔도 좋겠죠. 3학년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2월로 정하셔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기간적으로 정하고 나면 그 중간에 이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 내가 그것을 달성했는지 아는 중기 목표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장기 목표 아래에는 중기 목표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1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기 목표 이후에 또 무엇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단기 목표들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단기 목표 안에는 우리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질 것, 혹은 한 학기 이내에 이루어질 것, 혹은 오늘 당장 이룰 것, 일주일 안에 이룰 것 여러 가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기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중기, 단기 목표의 기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 기간은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까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장기 목표의 기간 언제로 정하시고 싶으십니까? 그걸 머릿속으로 먼저 그려보고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나의 모습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 한 2025년으로 한번 점 찍어 볼까요? 그거 어렵다고요? 그러면 졸업하는 시점에 취업된 그 시점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나의 모습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그리셨어요? 네. 현재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혹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일은 지금 무엇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열정적으로 하는 일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모든 일들이 뜻대로 모두 다 풀린다면 지금 현재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저는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모두 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중에 나 이것만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게 무엇이 된다고요? 내 장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 안에서 생각하실 부분은요. 내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소득이 모여서 자산을 만들게 되죠. 내 자산은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은 누가 있을 것인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지, 열정을 느끼게 되는지,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누구인지, 기타 등등으로 장기 목표를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완벽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 완벽하고 뚜렷한 단기 목표, 그리고 중기 목표,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제한을 둔 목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몇 번째 강조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간 제한, 이때까지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만약에요, 시간 제한이 없다면 어떨까요? 내일도 하면 되고요, 모레도 하면 되고요, 10년 뒤에도 하면 되고, 20년 뒤에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기, 장기, 중기, 그리고 세부 전략 안에서도 이 시간 제한을 둔 목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룰 수 있는 목표인가? 너무 과대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좋은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 구체적인가? 그리고 내가 설정한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가치관과 장기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서로 간의 연관성이 있는 목표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스마트스 웨이라고 해서 6가지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가? 측정 가능한가? 실행 가능한가? 적절한가? 기한을 정해져 있는가? 도전적인가? 예,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서 실행 가능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과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실행 가능성만 두지는 말고 적절한 도전성을 두라라는 이야기고요. 기한을 정해서
측정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목표 대응 전략 설계 요령인 스마트스 웨이입니다. 내가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이 6가지 법칙에 맞는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목표는 어떠세요? 두 가지의 목표를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A의 목표는요. 나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 A입니다. B의 목표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대학생 활 동안요, 10개의 직무 관련 경험을 통해서 2024년 2월에는 A 회사의 제품 디자인 담당 직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A 목표, B 목표, 둘 중에 어느 목표가 더 좋은 목표입니까? 라고 이야기 드리면 당연히 우리 학생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B겠죠. 구체적이죠. 측정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10개의 직무 관련 경험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해당 날짜까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중요도를 보는지 실행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적절한 도전성이 있는지, 그죠? 10개의 직무 관련 경험을 하려고 하면 1학년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년 2개에서 3개씩을 계속 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 4학년이 예를 들어 직무 관련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1년에 4, 5개 정도 해야지만 10개의 직무 관련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니 이것이 적절한 도전성을 가졌는지 개인에 맞추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목표를 구체화하는 방법 이야기 드리면은요. 뿌리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기둥에 어떤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냐면 내 가치, 내 비전, 그러니까 가치와 연결되는 비전, 비전 안에는 내가 꿈꾸는 진로 방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직업이 되기도 할 거고요. 혹은 취업하는 직장이 되기도 할 거고요. 만약에 나는 사업을 꿈꿉니다 하면 창업에 관련된 내용이 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진로와 직업, 직장, 내 미래를 꿈꾸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목표들이 설정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제가 이 비전 트리의 그림을 파란색 나뭇잎, 주황색 나뭇잎, 갈색 나뭇잎, 초록색 나뭇잎으로 각각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해뒀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파란색 목표에는 파란색 연결되는 실행 과제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황색 목표에는 주황색과 연결성을 가지는 실행 목표들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단기 목표, 그리고 그 밑에 세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내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비전 트리 방법도 소개해 드리고요. 저는 그런데 비전 트리 방법을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아서 적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우리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마인드맵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꿈꾸는 것들에 대한 마인드맵 형식으로 작성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 건강, 돈, 취미, 인간관계, 여행, 자기 개발을 저는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 옆으로 그것을 해내기 위한 본인들의 세부 전략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안에 취업이라고 하면 옆쪽으로 동그라미 글자로 보시게 되면 진로지나 국제 동아리회 기타 등등의 내용들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타내주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마인드맵은 우리 학생들이 다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일 가운데 뭘 적는다고요? 네, 장기 목표 혹은 내 가치관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 가치관과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 목표들을 색깔에 따라서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나누어 작성을 하시게 되면 한눈에 그 줄기만 따라가게 되면 아,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은 이런 거구나 라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작성하실 때는 색깔을 구분해서 적는 것도 우리가 가독성 있게 적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영상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까지 갖췄는데 94년생으로 나이는 22살에 불과합니다. 만화에서만 나올 법한 선수가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일본 프로야구 니폰엔 파이터스의 오타니 토헤이입니다.
지난해 프리미어 12에서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2번 선발 등판해 단 3개의 안타만 허용하는 완벽투로 국내 팬들에게 괴물 투수로 이름을 알렸죠. 사회인 야구 선수였던 아버지와 배드민턴 선수였던 어머니에게 운동신경을 물려받은 오타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고교 시절 통산 56개의 홈런을 쳐냈고 19살 때는 일본 아마추어 야구 사상 최초로 160km의 직구를 던져 전국적 스타가 됐습니다. 지명 타자들을 쓰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투타 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오타니는 투타 병행 희망을 수용해준 니포넴을 선택하며 2013년 프로 데뷔 때부터 2마리 토끼를 노렸습니다.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지만 이듬해인 2014년 일본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10승 10홈런을 달성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불운과 부산 속에서도 10승에 방어율 1.86, 174 탈삼진으로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타자로는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타율 3할 2푼 1리, 104안타, 22홈런에 믿기지 않는 성적을 냈습니다. 10승 100안타, 20홈런 동시 달성이라는 현대 야구에서 나오기 힘든 대기록을 달성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내요. 어제 우승을 확정하는 경기에는 선발 투수로 나서서 삼진 15개를 잡으며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오타니라는 탄성을 자아냈죠. 멘탈 또한 만화 같은 오타니 선수.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성한 목표 달성표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몸 만들기, 제구, 스피드 등 실력과 관계된 부분뿐 아니라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심판분을 대하는 태도처럼 인성까지 고려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술, 담배를 즐기지 않고 취미는 독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164km를 던져 자신의 최고 구속을 갈아치운 오타니 선수. 그의 목표는 170km의 공을 던지는 거라고 하는데요. 가끔 야구 팬들은 오타니에게 이미 일본은 좁다며 하루라도 빨리 메이저리그, 그중에서도 투수가 타석에 나서는 내셔널리그 팀으로 진출하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예,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이 오타니 쇼헤이의 목표 달성 비결이고요. 자, 이것은 만다라테 기법을 활용한 마인드맵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다라테 기법을 활용한 마인드맵 방식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목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작성하기에 굉장히 쉽고, 그리고 쉽지만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오타니 쇼헤이가 작성한 내용이지만요. 제일 가운데에 있는 초록색이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두색 부분에 있는 단기 목표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중기 목표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몸을 만들어야 되고 제구를 해야 되고 구위를 해야 되고 이거 관련성 있죠. 연관성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단기 목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부적인 또 단기 목표, 죄송합니다. 초록색, 진한 게 장기 목표, 연두색, 중기 목표, 흰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장기, 중기, 단기 목표들 사이에서는 연관성이 있게 되고요. 학생들 역시도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정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타니 쇼헤이의 목표 달성 비결을 활용한 만다라트 기법에 우리가 마인드맵을 살펴봤다면 우리들이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초록색 진한 부분이 장기 목표를 작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취업 교과목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운데를 성공적인 취업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들 어떠한 중기 목표 혹은 다른 목표들이 필요할까요? 네, 살펴봤더니 우리 목표 기업도 설정해야 될 것이고요. 체력 관리도 해야 될 겁니다. 희망 직무 선정, 공통 역량 강화,
성적 관리, 취업의 핵심인 우리 바로 준비되었으면 실행할 수 있는 전략, 인맥 관리, 개인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단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럼 나 역시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중기 목표들을 여기에 쭉 작성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장기 목표인 성공적인 취업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을수록 훨씬 더 중기 목표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조금 전에 작성한 이 성공적인 취업 이 내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다르트 표의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이 가운데로 들어간 내용들이 하나씩 항목들, 연두색의 항목들이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옆쪽 흰색 항목에 있는 가운데에 연두색 표로 넘어가게 된다더라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표 기업 선정은 어디로 갔나요? 중심에 있던 목표 기업 선정이 왼쪽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체력 관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네,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희망 직무 선정은요,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엇 할 것 같나요? 이제 예측이 되지요. 목표 기업 선정을 위해서 8가지의 단기 목표를 세워야 되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또 역시 8가지의 단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기업 선정을 위해서 8가지의 세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기업 목록을 탐색해보고 현장을 방문해보고 선배와의 만남 미래 전망, 가치관 탐색, IR 부서 탐색, 그리고 기업 성향별 탐색, 구직 사이트 기업 목록 탐색을 목표 기업을 선정하는데 내가 해야 될 단기 목표들이다 라고 적어봤고요. 이 적은 내용을 어디로 옮겨 쓰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단 목표 기업 선정에 작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개인 스펙 진단 한번 볼까요? 현재 내 수준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기업이나 진로 방향성들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나의 개인 스펙을 진단하는 것들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8개의 항목으로 쭉 구성을 해봤습니다. 학점 및 교과목을 탐색할 겁니다. 대외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저거를 봤고요. 성향을 탐색해보고 직무 수행 진단 등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개인 스펙을 진단함으로써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내 준비의 방향성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한 개인 스펙 진단은 지금 어디에 작성이 되었습니까? 예, 가운데 줄에 왼쪽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스펙 진단, 학점 및 수강 교과목 탐색, 자격사항 및 수료사항 여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가요? 그러면 이 단기 목표들을 세부 전략으로 다시 뜯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단기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세부 전략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면 저 이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를 중단기 목표를 가운데로 한번 넣어볼게요. 중기 목표가 개인 스펙 진단이고요. 단기 목표들이 옆쪽에 8가지가 됩니다. 옆쪽에 8가지에 맞추어서 세부 전략을 한번 세워보려고요. 그 중에 하나만 뽑아볼까요? 자격 및 수료 사항입니다. 자, 취득 완료를 매달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취업되어 있는 것, 취득 완료되어 있는 자격증들 지금 바로 내일 바로 확인할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려고요. 취득 완료된 자격증요. 기간이 적혀 있죠. 직무 전공 관련 자격증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확인할 거고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확인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자격증이나 교육과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자격증 1 취득하겠습니다. 자격증 명이 적히겠죠. 2020년도, 2022년도 6월까지 할 거고요. 직무 관련 수료 과정 2021년도 12월까지 할 겁니다. 기타 등등 세부적인 세부 전략까지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작성한 것은 어디에 적히겠습니까? 네, 바로 개인 스펙 진단에서 단기 목표인 자격사항 및 수력사항 위쪽으로 해서 상단 줄의 가운데에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마인드맵 틀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틀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표 관리를 위해서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마인드맵 중에서도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만다라트 기법이 하나하나 칸을 채워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빈칸을 채워야 되는 마음이 들 거고요. 그리고 작성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더 세부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 이것만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부터 생각하신다고요?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고요. 가치 카드를 통해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내 가치관을 고민한 후에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단기 목표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여기에서 멈추셔도 될 거고요. 단기 목표 안에서 세부 전략들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면 더 구체적으로 세부 전략을 꾸려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손수 작성하시게 되면은요. 작성을 통해서 내 꿈이 더 구체화되고 이 구체화된 꿈을 통해서 꿈은 이루어진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1교시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